그랜드파머입니다. 오늘은 시트러스에 관해서 준비했는데요. 원예 산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좋은 점만 골라 신품종으로 개발하는 일이 참 많아졌어요. 오늘은 좋은 점만 가져다가 새로 탄생한 교배종 오렌지 레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대체적으로 가즙이 풍부한 게 특징인 시트러스는 종류가 다양한 만큼 교배종도 많이 있는데요. 가정 원예 감상용으로 출하되는 시트러스들은 자가 수정도 가능해서 열매를 못 맺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가정에서 키우기가 아주 적합한데요. 이러한 가정 원예용 가실수 덕분에 가드닝 생활이 좀 더 풍성해지고 식생활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좋은 식물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식물 설명과 더불어 가드닝 업체를 운영하며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심도 있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뒤로 갈수록 이듬해 꽃을 피우는 법이나 저온 처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차분하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프닝 때도 말했지만 시트러스는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라봉, 천혜향, 오렌지, 레몬나무 등 교배로 품종 개량이 쉬운 편이고 상업용으로도 이용되는 시트러스의 종류는 사실상 1%라 할 만큼 다양한 품종이 있다고 해요. 시중에 나오는 시트러스의 대다수가 정목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씨앗을 발화하여 모종부터 키워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해서 열매를 맺었던 탱자나무의 줄기와 접목을 시켜서 과실을 맺는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까다롭지 않은 탱자나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원예가 발달해 나가는 게 흥미로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탱자나무의 경우는 내한성도 높고 과실이 아주 잘 열리는 종이기 때문에 탱자나무를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시트러스는 일조량이 높아야 목대가 튼실해지고 격과제에도 힘이 생겨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꽃망울 괴화도 잘 됩니다. 간혹 꽃망울이 괴화를 못하고 그냥 뚝 떨어진다면 분명 일조량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꽃을 피우는 수목이나 화초류는 일조량이 동반되어야 괴화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채광 좋은 곳에서 생육해 주시면 됩니다. 노지에 심겨져 있는 일부 시트러스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내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가정 원예 감상용으로 교배된 시트러스 종류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뜻하고 양재 바른 장소에서 생육해 주시고 평소에도 공중 습도를 높여주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렌지 레몬은 공중 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하지만 뿌리 가습에는 취약한데요. 물주기는 겉흙에 말랐을 때 흠뻑 주시고 물을 한 번 주실 때는 제자리에서 한 컵씩 주시기보다는 욕실이나 베란다에서 물 샤워를 시키면서 흠뻑 물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꽃이 피었을 때나 초기 열매 망울이 있을 때는 물마름이 없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요. 꽃과 열매가 진 상태에서는 조금 건조하게 키워주시면 돼요. 따뜻한 계절이 외부에서 잘 자라는 식물답게 환기 통풍 자주 해주시는 것도 키우는데 병충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간혹 수목류는 뿌리 건조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역시 뿌리 건조증에 주의해야 하는데 겨울철 물주기 기한이 길어지거나 날이 더워지는데 물주기를 못 맞췄을 때 그렇게 물마름이 일어날 때 가장 잘 발생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좋은 방법은 올바른 물주기 기한과 공주분무입니다. 과실수하면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분양을 받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크게 3가지 정도만 유의해서 키운다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자, 첫 번째로 과실수 충해 문제인데요. 사실 식물을 키울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식물 그리고 화분, 전정용 과일, 영양제 여기까지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충해약도 미리 준비를 하고 계절이 변할 때 미리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흙이나 깔망, 가위 같은 부자재를 구매할 때 반드시 수화제라든지 충해약을 미리 구매해 주시고요.
분갈이를 하기 전이나 혹시 모르는 식물의 바이러스 예방차, 종합살균제, 수화제를 도포하셔도 좋고, 평소에 충해약은 기본적으로 구비를 하셨다가 날이 따뜻해지기 전이나 추워져서 창문을 못 여는 계절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차 도포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작업실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는 대체적으로 충해향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은 입구에서부터 상당히 다급하게 들어오세요.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고 천천히 신드는 식물을 다시 회복시킬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시고 속상해 하시는데요. 이 충해라는 건 괜찮다가도 우리가 눈치를 못 챌 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어느 날 날이 상당히 더워졌거나 환기가 하루 이틀 안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루 사이에도 충해를 확 늘어나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과실술 뿐만 아니라 관엽식물이나 공중식물, 그리고 뭐 칼라대학과 같은 식물들도 그렇고 화초류들도 그렇고요. 각 종마다 각자 취약한 환경이 있어서 자주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 전에는 미리 수화제나 충해약을 도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5월경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흰가루병, 진딧물 주의해 주시고, 여름철에도 진딧물이나 응애, 그리고 겨울철에는 환기가 어려워질 때 깍지벌레 같은 게 조금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수화제나 해충제를 사용할 때는 잎사귀에 붙은 충해를 먼저 깨끗하게 제거를 하시고 나서 화분 표면에 잎사귀를 도포하는 게 일반입니다. 낙가라고 하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 과실이 떨어지는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저 역시 첫 해 입양하고 그랬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낙가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봄에 새순이 나는 비율보다 꽃이 너무 많아서 양분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낙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새 이파리보다도 양이 너무 많으면 꽃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로 강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해가 부족하거나 습도가 너무 낮거나 요럴 때 이제 낙가 현상이 잘 일어나는데요. 생각보다 시트러스는 공습도가 높은 환경을 좋아하는데, 많은 시트러스류가 자라고 있는 제주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제주 여행 때 예쁘게 헤어를 세팅해도 어느 순간 부수수해지는 머리를 경험했을 텐데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잊지 마시고 공중분무는 자주 해주세요. 자, 공중분무만 자주 해줘도 잎이 더 활기차다고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광합성, 꽃이 피고 열매까지 도달하는 과실수는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높고 풍부한 일조량이 필요해요. 빛이 좋아야지 꽃도 잘 피고 잎장이나 줄기가 튼튼해지고 식물의 면역력도 좋아지기 때문에요. 시트러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식물들은 빛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g의 붕산 비료를 1리터의 물에 희석을 시켜갖고 꽃이 피고 질 때쯤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포를 해주시면 열매 성장을 촉진해서 낙가율을 상당히 줄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평소에도 공중분무를 자주 해주실 텐데요. 앰플 영양제를 분무기에 첨가해가지고 분무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칼슘제의 경우에는 그 어떤 영양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액체 칼슘을 구비하시면 다른 식물에 도포할 수 있어서 하나쯤 구비해 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칼슘 영양제에 대한 설명은 그랜드파머 영양제 영상에 별도로 다뤘으니까요. 함께 시청해 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추가로 붕산 비료는 온라인 검색하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요. 다량의 시트러스를 생육하고 계시면은 하나쯤 구비해도 좋겠죠? 자, 세 번째는 잎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시로 인해서 잎이 구멍이 나거나 미세하게 나는 스크래치 때문에 잎이 성장을 하면서 상처를 입기 마련인데요. 가시는 제거하는 게 좋은 이유가 생각보다 식물 수세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가시는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잎 색상이나 상태에 따라서 미량 요소들이 부족한 경우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물이 생기 있는 모습이 아닐 때는 대체적으로 아연 부족인 경우가 대다수긴 해요.
그 밖에도 잎이 짙은 녹색이 아닌 경우에는 질소가 부족한 상태이고요. 잎이 갈색 반점이나 말라가는 거는 인 부족, 그리고 잎이 평평하지가 않고 둥글게 말려가는 거는 칼슘 부족이에요. 그리고 잎의 테두리만 노랗게 변하는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잎이 전체적으로 노란 황반을 띠는 거는 철이나 아연 부족,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증상들은 밀양요소 영양제를 이용해서 보충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다만 밀양요소답게 반드시 소량만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영양분이 좀 과다하면은 잎 끝에 갈색으로 타들어가는 듯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양제 제외하고 밀양요소를 추가할 때는 적당한 소량만 사용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슘 영양제는 일반 영양제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칼슘은 액체 비료로 별도로 준비를 하셔서 연면 시비로 보충해 주시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시트러스는 구매하고 나서나 생육하면서 영양소 부족 등으로 잎이 예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비료를 시비하고 나서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잎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잎 겨드랑이에 새순이 나오는데 새순이 여지가 보이면 묵은 잎을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묵은 잎을 잘라주시면 새순의 성장이 훨씬 빨라져요. 저는 한꺼번에 묵은 잎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묵은 잎을 제거해 주시면서 새 잎을 유도해 두시면 좋아요. 기존의 라이브 방송에서 따온 영상이라서 화질이 좋진 않지만 자세히 제 손동작을 보시면 새 잎이 나올 여지가 영상으로도 확인되실 거예요. 이렇게 원상복구되지 않는 묵은 잎을 제거하면서 새 잎을 유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면 겁부터 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가지치기를 하면 다음번 더 크고 건강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나무가 쓸데없이 장가지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서 더 튼튼하게 자란다고 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혹은 못해도 2년에 한 번은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다만 시트러스는 환경이나 종에 따라서 1년에 2번 꽃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지치기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자, 여름이 오기 전에 봄에 결과가 없었던 과지를 잘라주시는 게 좋고, 가을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꽃눈이 잡히기도 하는 시기라서 무분별하게 잘라내면 꽃이 같이 잘려나가니까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저온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겨울을 너무 따뜻하게 보낸 가실수는 이듬해 꽃을 많이 틔우지 못하는데요. 한겨울의 영하의 온도까지는 안 되지만 일반적인 저온 처리 8도보다도 낮은 기온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장 추운 공간에서 생육을 해주시되 다만 햇빛이 없는 공간이 아닌 낮 시간에는 일조량이 들어오는 공간이 좋습니다. 그 밖에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겨울 휴면기 동안은 알비료나 영양제 시비를 금지하고 영양제는 과실이 가장 크게 비대할 시기에 시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꽃은 세 가지에서 잘 생기니까 너무 겁난다고 가지치기를 멀리 하시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과실수는 꽃이 핀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데요. 향기로운 꽃이 지나고 나면 볼품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함부로 꽃 얼굴을 따내면 안 돼요. 꽃이 핀 자리 안에 열매가 맺혀 있기 때문에 꽃을 제거하면 과실도 함께 탈락돼 버립니다. 이건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지고 나면 꽃잎 안쪽에 자방이라고 한 2-3mm 정도 되는 홍알만한 게 들어있는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알맹이여도 직관적으로 과실이구나 하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 작은 알맹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시트러스 계열 오렌지 레몬에 대해서 영상 찍어봤는데요. 일반적인 관엽식물이랑은 키우는 게 조금 다르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가드닝의 재미를 선사해요. 환기에 조금 더 신경 쓰고 병충해 약에 대한 사용법이나 공부, 일조량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심해 보기도 하고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예쁜 꽃도 피우고 과실도 맺는 아주 고마운 친구예요. 영상을 보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본인이 키우는 팁에 대해서도 댓글로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가드닝 시즌이니까 식물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